혹시 여러분은 마트에서 매일 지나치는 그 평범한 식재료들이 사실은 어떤 값비싼 보충제보다도 강력한 근육 강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저와 함께 하실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발견에 관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시니어 건강관리를 전문으로 해온 한의학 박사 김성훈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치료해 드리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근육이 사라지면 인생의 활력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먼저 하나의 충격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저희 한의원에 오신 78세의 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몇 달 사이에 갑자기 기력이 떨어져서 걱정이 되어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함께 산책도 즐기시고 시장도 혼자서 다니셨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집 앞 편의점만 다녀와도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하셨어요. 검사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근육량이 같은 나이 또래 평균보다 상당히 줄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심각하게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할머니가 식사를 거르신 적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루 3끼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계셨거든요. 문제는 무엇을 드시느냐에 있었습니다. 밥과 김치, 나물 위주의 식단으로 탄수화물은 충분히 섭취하고 계셨지만 근육을 만드는 핵심 영양소인 단백질은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고기는 기름져서 소화가 안 된다고, 생선은 비리다고, 콩은 방귀가 나온다고 하시면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을 대부분 피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 할머니께 특별한 처방전을 드렸습니다. 비싼 약이나 보충제가 아니라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3가지 평범한 식재료였습니다. 매일 식단에 이 3가지 중 하나씩만 꼭 포함해서 드시라고 했어요. 석 달 후 할머니가 다시 오셨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체중은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 허벅지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이제 친구들이랑 산책할 때 뒤처지지 않아요. 시장도 혼자 다닐 수 있고요. 여러분은 혹시 이 3가지 식재료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정말 놀랍게도 이 음식들은 우리가 매일 스쳐 지나가는 아주 평범한 재료들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구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음식들의 진짜 가치를 모르고 계십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시니어 환자분들을 만나 뵈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현실을 목격해 왔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단백질이 부족해서 근육이 빠지고 기력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도움이 되는 음식들은 외면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소화에 대한 걱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장 기능이 약해지다 보니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나 생선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음식들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가격에 대한 부담입니다. 좋은 고기나 생선은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매일 챙겨 먹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밥과 김치 위주의 단순한 식단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나이 들면 근육이 빠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고 체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적절한 영양 공급과 관리만 있다면 70, 80이 되어도 충분히 근육을 유지하고 심지어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백질 부족이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쉽게 피로해지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예전보다 훨씬 빨리 지치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걷는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힘들어지고 장거리 걷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도 한 번에 훌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 힘을 줘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면역력 저하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세포와 항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감기에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리면 회복이 더디어집니다. 네 번째는 상처 회복이 느려지는 것입니다. 작은 상처나 멍도 예전보다 훨씬 오래가고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는 단백질이 세포 재생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증상들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다거나 예전만큼 활동적이지 못하다고 느끼신다면 단백질 부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단백질이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게는 단순히 단백질 함량이 높다고 해서 모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소화가 잘 되는지, 흡수가 원활한지, 다른 영양소와의 균형은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 하면 고기를 떠올리시지만 나이가 들면서 고기 섭취가 부담스러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효소의 활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백질 섭취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3가지 특별한 식재료가 빛을 발합니다. 이 음식들은 시니어분들의 소화 능력에 딱 맞춰 부드럽고 흡수가 잘 되며 동시에 경제적 부담도 적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3가지 식재료가 단순히 단백질만 풍부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육 건강뿐만 아니라 뼈 건강, 혈관 건강, 면역력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종합 영양식품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3가지 신비로운 식재료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드셔야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서 그 모든 비밀을 하나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확실한 해답을 찾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올바른 영양 관리만 있다면 여러분의 근육과 활력은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3가지 특별한 식재료의 정체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재료는 바로 마른 새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요, 마른 새우? 하고 의외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마른 새우는 대부분 국물 맛을 내는 용도로만 사용하시죠. 된장찌개나 미역국에 한 줌 넣어서 시원한 맛을 내는 정도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바다의 보물이 실제로는 어떤 비싼 단백질 보충제보다도 훨씬 강력한 영양 덩어리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마른 새우 100g에는 단백질이 무려 70g 가까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 드릴까요? 계란 1개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약 6g 정도이니까 마른 새우 100g은 계란 10개가 넘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두부 한 모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15g 정도이니까 마른 새우는 두부보다 무려 4배 이상 단백질이 풍부한 거죠. 그런데 마른 새우의 장점은 단백질만이 아닙니다. 칼슘과 인,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아주 풍부합니다. 특히 칼슘 함량이 놀라운데 이는 뼈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니어분들에게는 근육만큼이나 뼈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마른 새우는 이 2가지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일석이조의 식재료입니다. 저희 한의원에 오신 79세의 박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무릎이 아프셔서 걷기가 힘들어 지팡이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아드님이 비싼 단백질 보충제를 사드렸는데 드실 때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대신 마른 새우를 활용한 식단을 권해드렸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미역국에 마른 새우 한 줌을 넣어 끓여 드시고 볶음 반찬을 만드실 때도 멸치 대신 마른 새우를 사용하시도록 했어요.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마른 새우를 곱게 갈아서 밥에 섞어 드시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석 달 후 할머니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체중은 거의 변하지 않았는데 허벅지 둘레가 늘어나고 근력이 확실히 좋아진 거예요. 무엇보다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셨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원장님, 이제 시장 갈 때 지팡이를 두고 나가도 돼요? 라고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마른 새우의 또 다른 장점은 소화가 잘 된다는 점입니다. 고기처럼 오래 씹을 필요도 없고 기름지지 않아서 위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게다가 가격도 아주 저렴합니다. 마트에서 마른 새우 100g 한 봉지가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인데 이걸 반찬이나 국물용으로 사용하면 한 달은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0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고급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식재료는 바로 북어포입니다. 북어라고 하면 대부분 해장국만 떠올리시죠? 술 드신 다음 날 속풀이용으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북어는 시니어분들에게 정말 이상적인 저지방 고단백 식품입니다. 북어 100g에는 단백질이 무려 80g 가까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계란 13개 분량의 단백질이고 두부로 치면 5모가 넘는 양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방 함량이 거의 0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즉, 단백질은 최대한 많이 섭취하면서도 불필요한 지방은 거의 섭취하지 않는 이상적인 구조라는 거예요. 북어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참 흥미롭습니다. 명태를 혹독한 추위에서 얼리고 녹이기를 수십 번 반복하면서 말리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단백질이 농축되고 조직이 부드러워져서 소화 흡수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시니어분들이 북어는 먹어도 체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죠. 특히 북어의 아침 효과는 정말 뛰어납니다. 단백질은 아침에 섭취할 때 흡수율이 가장 높은데 밤사이 떨어진 신진대사를 다시 활발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북어국 한 그릇은 단순한 해장이 아니라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근육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완벽한 식사인 셈입니다. 76세의 정 어르신은 평소 나는 늙어서 근육은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북어국을 드시고 가벼운 산책을 병행하신 지 넉 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혈압 수치가 안정되고 기운이 확실히 돌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젊었을 때처럼 힘이 나는 느낌이에요 라고 말씀하실 때의 밝은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북어 한 마리 가격도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로 아주 경제적입니다. 이걸 국으로 끓이면 온 가족이 이틀은 넉넉히 드실 수 있어요. 계란이나 고기에 비해 훨씬 저렴하면서도 더 많은 단백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다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북어 자체는 아주 건강한 식품이지만 조리할 때 간을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소금을 많이 넣으면 혈압 관리에 부담이 되니까 간은 최소화하고 무나 파를 함께 넣어서 자연스러운 맛을 살리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식재료는 바로 검은 콩입니다. 콩은 예로부터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려왔죠. 그 중에서도 검은 콩은 특히 시니어분들에게 탁월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단백질뿐만 아니라 혈관을 보호해주는 성분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검은 콩 100g에는 단백질이 약 35g 들어 있습니다. 두부나 계란보다 훨씬 많은 양이고 무엇보다 식물성 단백질이라 위에 부담이 적어요.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콩을 삶거나 갈아서 드시면 흡수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검은 콩이 특별한 이유는 단백질만이 아닙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은 혈관 벽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해주고 염증을 줄여주며 동시에 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검은 콩은 근육을 지키는 동시에 혈관, 심장, 눈까지 챙기는 종합 건강식품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시니어 건강관리에서는 단순히 근육만 생각할 게 아니라 혈관 건강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야 근육도 영양분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혈관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드셔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검은 콩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보기 드문 식재료입니다. 검은 콩을 드시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밥에 넣어서 잡곡밥으로 드셔도 좋고 볶아서 고소하게 간식으로 드셔도 좋아요.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은 갈아서 미숫가루처럼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특히 아침에 검은 콩 가루를 우유나 두유에 타서 드시면 간편하면서도 흡수가 아주 잘 돼요. 다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검은 콩을 너무 많이 드시면 배에 가스가 찰 수 있어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한꺼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 하루에 작은 컵 반 정도씩 꾸준히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콩을 조리할 때 설탕을 넣지 마세요. 콩자반처럼 달게 조리하면 혈당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제 이 세 가지 식재료의 궁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단백질이라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2배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절반으로 떨어지기도 해요. 먼저 좋은 궁합을 알려드릴까? 마른 새우와 시금치는 환상의 조합입니다. 마른 새우의 칼슘과 시금치의 마그네슘, 비타민 C가 만나면 서로의 흡수를 도와줘요. 시금치 나물에 마른 새우를 넣어서 무치면 근육과 뼈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완벽한 반찬이 됩니다. 북어와 무의 조합도 정말 좋습니다. 북어는 고단백이지만 무는 소화를 돕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북어국에 물을 함께 넣으면 단백질 소화가 훨씬 부드럽게 이루어집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북어국에 물을 꼭 넣으셨던 건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검은 콩과 들기름의 조합도 아주 훌륭합니다. 검은 콩에는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지만 기름기가 부족해요. 들기름에 좋은 지방이 더해지면 항산화 성분이 몸속에서 더 오래 머물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식재료가 가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즐겨 먹어온 전통 식재료라는 점이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런 음식들을 드시면서 80, 90까지 건강하게 사셨던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영양학이 발달하지 않았지만 경험을 통해 몸에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던 거죠. 지금까지 마른 새우, 북어포, 검은 콩이라는 세 가지 특별한 식재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30일 실천 도전을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이 세 가지 식재료 중 단 하나라도 식탁에 올려 보시는 거예요. 아침에 북어국 한 그릇, 점심에 검은 콩 넣은 밥, 저녁에 마른 새우 반찬.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달라집니다.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계단 오르는 게 수월해지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무엇보다 하루 종일 지속되는 든든한 기운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노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비싼 보충제나 특별한 치료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밥상 위에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식재료들 속에 답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가치를 알아보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시니어분들을 만나 뵈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영양 관리와 적절한 운동만 있다면 70, 80이 되어도 충분히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치료한 환자분들 중에는 80이 넘으셔서도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90에 가까운 나이에도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꾸준한 단백질 섭취와 적절한 신체 활동을 유지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몸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챙겨주는 만큼, 돌봐주는 만큼 반드시 보답해 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여러분의 근육과 체력은 분명히 되살아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른 새우는 칼슘과 함께 고단백을 제공하는 뼈와 근육의 이중 보험입니다. 국물이나 반찬에 넣어서 자연스럽게 드시면 됩니다. 북어포는 저지방 고단백의 완벽한 조합으로 소화 부담 없이 아침 에너지를 충전해 줍니다. 검은 콩은 단백질과 함께 혈관 건강까지 챙기는 종합 영양식품입니다.
이 세 가지 식재료의 가장 큰 장점은 경제적이라는 점입니다. 비싼 보충제나 건강기능식품에 돈을 쓸 필요 없이 하루 몇백 원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음식들이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즐겨온 안전하고 검증된 식재료라는 점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오늘 저녁부터 된장찌개에 마른 새우 한 줌 넣어 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북어국을 끓여 보시고 모레는 밥에 검은 콩을 넣어 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건강한 습관이 자리 잡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도 함께 동참하신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건강한 식단은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이 함께 할 때 더 오래 지속될 수 있거든요. 손자, 손녀들에게도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함께 건강한 밥상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잘 먹는다고 갑자기 근육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그 변화를 느끼는 순간의 기쁨과 보람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육이 살아 있어야 인생도 살아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디오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후기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시면 저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건강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 내용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거든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